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조금 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닷새 만입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직을 유지하겠다는 기류를 보였는데 이 내부 반발에 끝내 버티질 못했습니다. 노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이 검찰은 사상 초유죠.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맡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 나가 있는 김지훈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 기자, 이 노만석 대행 결국은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군요. 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조금 전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닷새 만, 그리고 지난 7월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지 4개월 만입니다. 노대행은 오후 5시쯤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을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대검 부장과의 회의에서는 거취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다가 오후에 급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의 공개적인 사퇴 표명 요구를 받은 지 이틀 만입니다. 자, 그럼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역할은 누가 맡게 됩니까? 네, 노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은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검사장급인 대검 간부 중 선임 부장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당분간 노대행의 역할을 대행할 전망입니다. 대검에서도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정확한 계승 순서 등을 파악하느라 조금 전까지도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대행은 조금 전 오후 6시쯤 이곳 대검찰청을 나서 귀가를 했지만 주차장에서 바로 차로 이동해 사의 표명이나 항소 포기 배경과 관련한 입장을 별도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만석 대행 어제 하루 연차를 냈었죠. 오늘 아침 출근해서 이 오전까지만 해도 사퇴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오후 들어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김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칩거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오늘 아침 대검 출근길에서도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언급 들으셨어요? 노대행은 출근 직후 회의를 열고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과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사퇴 언급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들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겠다고 지시를 하며 사퇴를 거부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대책회의를 가진 대검 부장들이 노대행을 다시 찾아가 사퇴를 촉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노대행은 오후 5시를 넘겨 대검 부장들을 모두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대행은 자신의 퇴임식에서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대통령실도 노만석 대행의 사의를 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가 관심입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새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거냐,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자, 홍지은 기자, 후임 검찰총장 어떻게 임명을 할 분위기인가요? 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그 사의 소식을 접한 대통령실의 입장이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냈냐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대행의 면지관이 제청되면 수리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법무부에는 면지관이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 제청이 되면 수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넉 달 만에 이러한 사의 표명에 좀 곤란해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임으로 새 검찰총장을 임명할지 아니면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갈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여권에서는 새 검찰총장보다는 대행 체제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조직 정리를 제대로 하려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검찰총장 후임을 임명한다면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됩니다. 박철우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을 맡았고요. 김태훈 검사장은 이번 검사장들의 항소 포기 반발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검사장급 인사단행을 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은 점도 나름 부담인데요. 새로운 인사를 하려고 해도 인선풀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내년 9월 공소청 전환 전까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은 기자 자연계 법조팀장 나왔습니다. 뭐 안 물러날 듯 하더니 물러났어요. 네. 그 물러난 과정 그리고 어떻게 이 사의 표명했다는 게 알려졌는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두 차례에 걸친 대검 소속 검사장들의 항의에 결국 백기를 든 겁니다. 오늘 오전 9시 노만석 총장 대행이 대검 부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검사장급 간부들이 모인 건데요. 여기서 항의가 이어졌지만 결국 사퇴 답은 못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10시를 좀 넘겨서 회의가 마쳤는데 이때 노만석 대행 부속실에선 예정된 대회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거다 이런 공지가 내려갔습니다. 결국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검 부장들이 오후 3시쯤 노만석 대행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항의를 또 했습니다. 결국 오후 5시 반쯤 항의 방문을 했던 검사장들이 결국 사퇴하기로 했다. 이런 결과를 내부에 공지했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행의 대행 체제는 사상 초유 아닙니까? 초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장 공백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 폐지를 염두에 두고 어차피 검찰청이 폐지될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 인선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장 대행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 건데 이렇게 검찰이 운영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 정권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번 노 대행의 사퇴를요? 뭐 사퇴를 하길 바랬을까요? 버티길 바랬을까요? 어떤가요? 뭐 저희가 정확한 의중까지는 알 수 없지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노 대행의 사퇴가 달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만석 대행에게 검찰총장 역할을 하라고 인사를 그렇게 낸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노만석 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이지만 대통령실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 대행 사퇴로 인해서 새로운 인물이 검찰을 이끌게 됐는데 결국 이 사람은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돌발 변수가 생긴 겁니다. 검찰 폐지 과정에서 누가 이끌지 변수가 새롭게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대행이라는 맡은 검사가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맡는다면서요? 어떤 예. 사람이에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고 지난해까지는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검사장 승진을 했고 그런데 그 검사장급 중에서도 인사와 예산 그리고 대국회 업무까지 총괄하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재명 정부에서 좀 출세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차순길 부장, 이제 총장 대행이 될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주도했어요? 네, 대검 부장이었기 때문에 그중 한 명으로서 그 두 차례 면담에 참석한 건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가장 선임 부장으로서 항의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노만석 대행과의 두 번째 면담을 마치고 내려와서 오늘 대행이 사퇴하기로 했다 이렇게 검찰의 내부에 공지한 것도 차순길 기조부장이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노만석 대행 처음엔 내가 결정했다고 했다가 뭐 차관으로부터 연락받았다, 용산 관계도 고려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물러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검찰은 그 노 대행의 입장을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노만석 대행이 여러 차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항의를 받고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한 말들이 산발적으로 최근 계속 보도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차순길 검사장은 이제는 갈등을 봉합하기로 했다. 그리고 노만석 대행의 말을 더 이상 옮기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공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오늘 퇴근길에서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퇴근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불명예 사퇴를 하는 셈인데 퇴임식은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저희가 검사 퇴임사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해서 언급이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이걸로 좀 일단락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검찰 내부 갈등은 봉합이 되겠지만 아직도 남은 의혹이 많습니다. 검사들이 요구했던 건 노만석 대행의 사퇴뿐만이 아니라 항소 포기 사유가 뭔지, 그리고 법무부나 대통령실이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개입이 있었다면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해명을 요구했던 겁니다. 결국 지금 해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화살은 법무부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타깃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갈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총책임자고 이진수 법무차관도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길 법조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 노만석 대행이 항소를 포기하게 한 윗선으로 의심받아왔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오늘 나란히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정 장관, 신중하라 의견 낸 건 일상적인 얘기였을 뿐 지시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진수 차관은 신중하라는 장관 의견을 노만석 대행에게 전달했던 건 맞다고 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처음으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고 2, 3일 뒤 판결문을 처음으로 받고 지난 6일 대검에서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전해들은 뒤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중형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을 필요치 않겠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끝나갖고 뭐 저희들은 다시 돌아갔고요. 그리고 하루 뒤 검찰이 최종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설명했습니다. 항소 포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만약 검찰을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신중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정 장관의 신중하라는 의견을 노만석 대행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노만석 대행에 한 차례 전화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어떠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국민의힘 이 노만석 대행 사퇴 소식이 들려오자 다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협의만 요청했다면 노 대행은 사표를 낼 이유가 뭐냐면서요. 자, 정성호 장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사퇴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표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 타깃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습니다. 노 대행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닌 수사의 시작이라며 정 장관의 항소 포기 관여가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 장관을 향해 사퇴 촉구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완전히 무죄가 됩니다. 이게 최대 수혜가 아니면은 누가 최대 수혜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방적 주장 같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된다. 정치적 책임을 저는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야당은 정 장관과 대통령실의 사전 협의 고리를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법무부 장관님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도 보지 않고요. 더 보이지 않는 위선이 있다라고. 용산과 소통 안 할 수 없다는 총장 대행의 그런 고백 이런 것들을 볼 때 법무부 이렇게 총장 대행 등과 연결된 삼각 외압 사슬 아닙니까? 저는 뭐 그 의원님의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도 야당과의 공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참 진짜. 오늘도 장관님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달리 뭐 저희가 진상조사할 그런 사안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 당원들을 국회로 불러 모아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몸통, 배후, 실체는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대장동의 몸통 이재명을 규탄한다. 국회 본청 앞 계단뿐만 아니라 양 옆까지 인파로 가득합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연 겁니다. 규탄 대회 45분 내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태의 배우 누굽니까? 예,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 항소 포기로 대장동 2심 재판에서 마음껏 거짓말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 바로 배우고 바로 이 사건의 주범입니다.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장동 범죄는 7,800억 국민의 돈을 훔쳐간 사건입니다. 이게 유죄가 나면 이재명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사안입니다. 근데 보고 안 받았겠습니까? 이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압박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 실시합시다. 특검 수사 실시합시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더 세게 받아쳤습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반란으로 표현하며 모두 사법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치검사 분쇄하겠다, 단두대 세우겠다, 수위도 높았는데요. 계엄에 동조한 공무원도 색출하라며 몰아치기에 나섰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반란,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모두 사법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단두대에 자신이 목을 들이미는 꼴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검사는 파면할 수 없게 한 검사징계법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항명한 검사장은 평검사로 강등하고 옷 벗고 나가면 변호사를 못하게 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합니다. 여당은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단 한치의 용서도 없습니다. 헌법 파괴자가 공직을 맡고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부도 TF 구성에 돌입했습니다. 49개 기관별로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최종 검증하는 총리실 산하 총괄 TF는 15명 내외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책임자 직급만 징계 대상이라며 윗선 지시에 따라 움직인 단순 가담자는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렇게 계엄 가담 공무원들을 적발하겠다고 하면서 공직사회 분위기도 뒤숭숭한데요. 오늘 대통령실이 공직사회 활력안을 내놨습니다. 일 잘한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특별 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일 잘하는 공무원 포상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합니다. 국민 생명을 구하거나 국가 혁신을 이끌거나 국가적 협상에서 성과를 낼 경우 개인이나 팀 단위로 포상할 계획입니다. 밤을 새는 부처 당직을 폐지하고 재택 당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를 가려내는 TF를 띄운 지 하루 만에 공직사회 활력안 발표를 두고 공무원 달래기라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 결과 중에 일부를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보복 수단이 안 되도록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를 법제화해 감사 공포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겠다는 정부의 TF를 두고 이재명판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정치 보복 아니냐고요. 국정이 꼬이니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내란몰이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공직사회를 어떻게 정리하자는 겁니까? 저는 어떤 말로 포장하더라도 이거는 정치보복 TF고 이재명판 블랙리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적폐청산 아니냐. 국민의힘은 겉으로만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일 뿐 실상은 내란 청산을 핑계로 이재명식 숙청 작업에 돌입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청산의 탈을 쓰고 검찰을 장악하고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공직자들마저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 판사가 되었고 모든 공직자는 피고가 되었습니다. 공직사회를 겁박하는 공무원 줄 세우기이자 비판 세력 색출 작업이란 겁니다. 특검에서 성과를 못 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특검과 여당의 배드캅 역할을 몰아주고 점잖은 국합놀이하던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국정에 꼬이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나머지 직접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사법 처리까지 예고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항명은 명령에 저항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명령한 게 아니라 의견 제시라고 하면서 항명 프레임 미는 건 코미디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회의하기 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를 마련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 만나 가감없이 얘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회의도 그래서 일부러 앞당겨 했다고요. 대통령 만난 시도지사들 가감없이 얘기를 했을까요?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회의 이후에 우리 다처장님들께서 용산으로 가서 대통령과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지를 대통령에게도 가감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시도지사 11명이 아침 일찍부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권 성토장을 방불케 합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최근에 나타나는 일련의 새 정부 하에서 일어나는 일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세력에 의해 국가가 포획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 총리가 수시로 오는데 현장에 이제 우리한테는 안 와도 된답니다. 오지 말라 그럽니다. 이어진 대통령과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오전에 했던 성토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산 관련한 언급뿐이었습니다. 오늘 대통령님 모시는 어려운 자리라서 그런지 또 아무도 얘기를 안 꺼내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의 재정을 부담할 때 사전에 좀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지방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게 맞겠죠, 원칙적으로. 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 면전에서 쓴소리했다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처럼 정치 보복할 게 뻔하지 않느냐면서도 다만 지금 국정 운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라도 전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이 대장동 일당이 항소라면서 대장동 2심 재판 곧 열리게 되죠. 그 재판부가 오늘 재배당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1심에서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이 항소해 2심이 곧 열릴 예정인데 오늘 서울 고등법원이 2심을 맡을 재판부를 형사 3부에서 형사 6부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사건을 배당한 형사 3부에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있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사건을 맡은 형사 6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입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서울고법은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 중 형사 3부 다음 재판부인 형사 6부에 기계적으로 배당이 이뤄졌을 뿐이라며 다른 판단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2월 정기 법관 인사로 형사 6부 판사들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은 유동규 씨와 민간업자 4명이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민간업자들의 공범으로 기소한 이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멈춰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SNS에 계엄을 지지하고 정치인 체포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했다는 건데요. 황 전 총리는 내란도 폭동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경찰관들 사이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해 나오는 겁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2차례에 걸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내놔오라고 한다고 내가 스스로 그걸 주는 게 맞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란죄가 없었다, 내란 자체가 없었다라고 법률적으로 판단합니다. 자택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하는 황 전 총리에게 특검 관계자가 빨리 가자고 요구하면서 실랑이도 빚어졌습니다. 놔두세요. 저는 1분이면 끝나. 1분이면 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당일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게 내란 선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들은 오늘 아파트 현관문 잠금 장치를 댔고 내부로 진입해 황 전 총리를 체포하고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황 전 총리에게 출석 요구를 3번 했지만 모두 불응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검찰 개혁의 대원칙으로 내세웠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도 예외가 있나 봅니다. 특검에 파견돼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 곧 복귀하는데요. 법무부가 재판에 투입하도록 조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수사검사가 직무대리 형태로 자기 사건의 재판에 들어가는 걸 금지하도록 한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와 기소 분리가 중요하다는 게 배경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었던 수사검사들은 재판에 투입시키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검찰로 돌아갈 예정인데 특검 요청을 받아 복귀 후에도 재판에 들어가도록 파견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앞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은 검찰로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 자신들에게 기소에 관여하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들에게 재판 투입을 명해도 자신들만 수사 기소 분리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죠. 오늘 신문이 열렸는데요. 전자장치 부착도 할 수 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만 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석신문을 받으려고 법정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보석신문에서 김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로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이든 휴대전화 사용 일체 금지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김 여사와 다수 접견을 한 이후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를 보석으로 석방하면 진술을 모의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보석신문에 앞서 열린 증인신문에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김 여사에게서 잘 받았다는 연락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샤넬 가방을 2차례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생가를 복원하자는 건의문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문 서울 서대문구 구의원들이 냈습니다. 생가터는 경북 안동에 있는데 왜 서대문구가 나선 걸까요? 김승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대문구 의원이 발의한 건의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자취가 국민에게 용기를 준다며 안동 생가터 복원을 경상북도와 안동시 등의 구의회 명의로 건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야당 반대에도 건의안은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런 건의문까지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과하게 이제 아부하는 것처럼. 발의한 구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왜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건의안을 발의했는지. 제가 이제 그 경북 안동 출신이에요. 그 안동 지역 경제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획. 구의회라는 거는 이제 국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예산을 소요되는 부분도 아니고 서대문 주민을 떠나서 대한민국 그 국민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살아온 그 발자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국민들이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 세금을 내고 지자체 운영을 하는 거에서 왜 거기에 대한 저걸 갖고 있는 거는 좀 의문점이 좀 있다고. 정치권에선 과도한 충성 경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누구 한 명이 말도 안 되는 이제 급발진을 했을 때 옆에서 말려야 되잖아요. 예. 말리면 수박되는 민주당의 현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구의원은 건의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무너진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잔해 속에서 밤사이 2명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여전히 2명이 매몰된 상태인데요. 이들의 구조 수색을 위해 대형 크레인과 중장비가 본격 투입됐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나옵니다. 구급차에 옮겨진 시신을 향해 경례를 합니다. 앞서 위치가 확인됐던 60대 작업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겁니다. 실종자로 분류됐던 또 다른 60대 작업자 시신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해 현장엔 중장비들이 대거 배치됐습니다. 집게로 구조물을 자르고 쇳덩이를 나르며 해체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400톤급 대형 크레인도 오늘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보일러 타워의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대형 크레인이 골조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확인된 작업자 1명을 구하는 작업이 우선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매몰자가 있는 사오기 쪽 구역은 구조물 하중이 집중된 곳이어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견에 설치한 카메라로 내부를 살펴보니 온갖 잔해들이 뒤엉켜 발 디딜 곳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현장에는 2차 붕괴 우려와 많은 잔해물이 있습니다. 구조 작업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조견과 드론, 매몰자 탐지기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색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남의 나라 문화유산에서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인 관광객이 경복궁 담장 밑에서 용변을 봤습니다. 김지유 기자입니다. 담장 밑에서 휴지를 든 채 쭈그리고 앉은 남성. 경찰관을 발견하더니 엉거주춤 일어납니다. 70대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용변을 보다가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일행으로 보이는 또 다른 중국인 여성도 용변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용변을 본 곳은 경복궁과 함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복궁의 북문, 신무문 돌담 바로 앞입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노상방뇨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문화유산인데 그래도 뭐 놀러 오시는 거 다 고맙고 한데 민폐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행동들이 옳게 바라봐지진 않으니까 좀 그런 에티켓을 잘 지키시고.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통지받은 외국인은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해엔 부과된 범칙금의 30% 가까이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방문한 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14살 청소년이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목에 걸더니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 붙잡혔는데요. 김대욱 기자입니다. 금목걸이를 목에 걸친 남성이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달아납니다. 앞서 남성은 금은방 업주에게 가짜 금목걸이를 보여주며 진품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접근했습니다. 이후 매장에 있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목에 걸친 채 달아난 겁니다. 이제 10돈짜리 목걸이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뭐 착용해 본다고 하면서 잠깐 제품 넣는 사이에 이제 정문으로 이제 달려나갔죠. 업주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남성은 인근 건물로 달아났습니다. 남성이 숨은 곳은 다름 아닌 여자 화장실. 하지만 숨은 지 5분도 채 안 돼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충동적으로 금목걸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범행의 수법이나 이런 거 봐서는 금목걸이 훔칠 생각으로 속여서 가져갈 생각이었었던 걸로 보여요. 경찰에 붙잡힌 남성. 알고 보니 중학교 2학년생인 10대 A군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생일이 지난 만 14세로 촉법소년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군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혼밥하러 갔다가 2인분 이상 시켜야 된다는 말에 발길 돌린 적 있으신가요? 혼밥 존도 만드는 마당에 야박하다 싶죠. 자영업자 속사정도 있다는데요. 임종민 기자가 양쪽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 매장 밖까지 늘어선 줄 사이에 기자가 혼자 온 손님이라고 하자 돌려보냅니다. 한 명은 지금 안 돼. 1시에 오세요. 다른 식당도 상황은 마찬가지. 혼자 안 되거든요. 고깃집 등에선 아예 혼밥 손님은 안 받는다는 곳도 있습니다. 혼자는 이렇게 밥을 못 먹어. 그래서 혼자 그 숯불을 끓여야 되는데 숯불값 이런 게 비용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조리 효율과 인건비, 좌석 회전율을 생각하면 혼밥 손님을 받기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손님들 갖고 오시면 한국에서 봐가면서 드시니까 너무 그러네요, 속도가. 시민들은 혼자 먹을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과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는 주장으로 갈립니다. 혼밥이 안 되는 게 서러울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금지까지는 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긴 해요. 좀 시간을 많이 때운다던가 해서 자리 순환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늘어나는 혼밥 쪽과 자영업자들의 엇갈린 이해관계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소위 최고 명문대란 곳에서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잘못은 학생들에게 있지만 AI가 일상 깊숙이 들어온 상황에서 학교 측도 제대로 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세대 교양 과목인 고전문학과 상상력, 수강생들이 모인 익명 채팅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비대면 중간고사 도중
채팅방에서 정답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챗 GPT 등 인공지능 AI로 답을 검색한 결과도 공유가 됩니다. 집단으로 시험 부정 행위가 벌어진 정황입니다. 한 수강생은 조용히 이번 학기 꿀 빨고 빠져나가자는 말도 합니다. 연세대의 다른 과목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 행위 정황이 언론 등에 보도된 지 하루 뒤에 치러진 시험에서도 유사 부정 행위가 또 발생한 겁니다. 온라인의 강의 후기에는 채팅방에서 답을 다 알려줘서 A+를 못 받으면 바보라는 글도 올라옵니다. 만연하다 보니까 얘는 컨닝하는데 나는 안 하면은 나만 손해잖아요. 연세대는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9일 부정행위가 처음 발견된 자연어 처리와 챗 GPT 과목은 기말고사를 당초 비대면 시험에서 대면 시험으로 바꿔 치르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서울대 통계학 실험 중간고사에서도 일부 학생이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대는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도 집단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오늘 김포에서 제주로 떠나려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1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승객들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왜 지연됐나 보니 전자담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영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김포공항 비행기 탑승동 16번 게이트 앞. 전광판에는 제주행 대한항공 비행기가 지연됐다는 표시가 떠 있습니다. 대기가 길어지면서 탑승 예정이던 승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김포에서 제주로 출발 예정이던 비행기가 1시간가량 늦게서야 이륙한 겁니다. 비행기 지연 소동의 원인은 기내 반입이 가능한 전자담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제주로 출발하기 1시간 전쯤 다른 운항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이때 내렸던 한 승객이 전자담배를 두고 온 것 같다고 말해 이를 찾는 과정에서 탑승이 늦어진 겁니다. 대한항공은 탑승객이 앉았던 곳과 앞뒤까지 모두 6개 좌석을 뜯어 수색했는데 전자담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정보 관계로 탑승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전자담배 배터리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철저히 확인했다며 전자담배가 없음을 확인한 후 운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 마약 밀반입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발 밀반입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자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 가져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들여왔는데 뜻밖의 곳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수사관이 여행용 가방을 엽니다. 비닐 포장이 된 물건들이 무더기로 나오고 하얀 가루가 담겨 있습니다. 간이 검사기에 넣어보니 금세 색깔이 변합니다. 케타민이네. 여기 청자색 침전물 생기고. 마약 유통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45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했습니다. 들여온 곳은 영국과 프랑스. 동남아발 마약 단속이 강화되자 감시가 상대적으로 덜한 유럽을 택한 겁니다. 네덜란드 국적 밀반입책 2명은 2.4kg 마약류를 인분 모양으로 포장했습니다. 신체 내부에 숨겨 공항 검색을 통과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범행은 엉뚱한 데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조직원 한 명이 춘천역에서 태블릿 PC를 분실했는데 이를 준 영무원이 살펴보다 마약 유통 내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태블릿 주인인 조직원이 영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다는 걸 파악하고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1년여 수사 끝에 18명을 구속하고 4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마약류 밀반입 루트가 기존 동남아에서 유럽 쪽으로 확산되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세관과 공조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색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무입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엔비디아 이 지분 전량을 매각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손 회장의 새로운 승부수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보유하던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소프트뱅크의 주식 전량 매각 소식에 현지 시각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손 회장이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함께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자금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그 AI 전환 투자를 집행한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그룹은 다음 달 오픈 AI에 225억 달러, 우리 돈 약 33조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is becoming very important in every country now.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 기업인 만큼 매각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외신은 소프트뱅크의 선택을 도박이라고 평가하며 오픈 AI가 AI 분야에서 선구자로 계속 남아있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내일이 수능 날입니다. 이 수험생 부모님들, 이 긴장하는 아이들 짠한 모습 보면서 내일 시험장에서 먹을 점심 도시락으로라도 힘을 전해줘야겠다 싶으시죠? 지난해 수능 만점자들의 도시락 메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홍난 기자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학원가 근처 죽집에는 도시락 문의가 이어집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불고기 낙지죽이 수험생으로 소불고기랑 낙지가 옛날부터 먹으면 힘이 생긴다고.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수능날 도시락은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능 만점자들의 도시락 메뉴도 관심입니다. 순두부찌개가 평소에도 많이 먹던 음식이었다 보니까 유부초밥하고 샤인머스켓을 가져갔고요. 초콜릿 같은 거 가져가서 중간에 계속 먹으면서 당을 보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극적이거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은 피할 것을 조언합니다. 뇌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이 좋을 것 같고요. 두부 조림, 또 삶은 계란, 또 소고기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뇌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나 소화를 돕는 귤 같은 과일이 간식으로 좋습니다. 상하기 쉬운 어패류는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요즘 김장철인데요. 직접 김장을 담그자니 번거롭고 그렇다고 사 먹자니 입맛에 안 맞고 고민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가족 입맛에 맞게 의뢰를 하는 맞춤형 김장이 인기라고 합니다. 경제카메라 장호림 기자가 달라진 김장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꼼꼼히 마트를 둘러보며 포장김치를 고르는 나은선 씨. 3년 전만 해도 매년 겨울마다 김장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김장을 포기한 김포족이 됐습니다. 굽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오롯이 나 혼자 해야 되는 작업이라 그냥 사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김장 비용은 줄었지만 상품 김치를 사 먹는 사람의 비중은 전체의 32.5%로 지난 2022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김장이 번거롭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김치는 맛이 일정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개개인의 입맛을 전부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좀 맵다고 하다 보면 안 먹이는 형태도 있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젓갈 종류와 매운 세기에 소용량 포장 선택까지 취향껏 선택해 다른 사람에게 작업을 맡기는 김장 대행이 인기입니다. 생새우를 많이 넣는 걸 좋아해서 제가 기본 금액에다가 5만 원을 더 드렸어요. 미원을 넣어달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따로 김장 재료 준비 없이 몸만 공장에 가서 원하는 레시피로 김치를 담그는 김장 투어도 등장했습니다. 절인 배추부터 파 같은 김치 재료 속까지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이 모두 준비돼 있어 취향에 따라 양념을 넣고 버무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는데 젓갈을 첨가해서 넣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좀. 김치 대신 청국장 같은 다른 식품을 찾는 사람이 늘고 기업들도 국내를 넘어 해외 소비자 입맛 공략에 나서는 등 달라진 김치 소비 문화가 우리의 김장철 풍경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장호림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마약을 퍼뜨리는 나라라고 콕 집으며 최신의 항공모함까지 인근 해역에 배치시켰는데요. 베네수엘라도 침공에 대비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병사들이 일제히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무기를 챙기고 위장복을 입은 채 출동 준비에 나섭니다. 베네수엘라 정규군이 야간 전투 상황을 가정한 실전 대응 훈련에 들어간 겁니다. 미국의 군사 압박이 강화되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즉각 대규모 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Paz, paz, queremos paz, tendremos. Ante la máxima presión, máxima preparación. 앞서 현지 시각 어제 미국은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전단을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으로 보냈고 중남미 카리브해 일대에 군함과 F-35 전투기도 보내는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동원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마약을 퍼뜨리는 나라라고 비판하며 최근까지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19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7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인 희생 논란 속에서도 트럼프는 평화보다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So we're not going to be politically correct anymore. From now on, when we fight a war, we only fight for one reason, to win. We fight to win. 로이터 통신은 베네수엘라 군이 전력 열세를 감안해 미군을 상대로 게릴라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중국이 하늘에서 무인기와 전투기가 편대를 이뤄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얼마 전 땅에서는 늑대 로봇 군단과 병사들의 훈련 모습을 선보이더니 최첨단 무인 기술을 잇따라 과시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경납고 문이 열리자 앞부분이 뾰족한 가오리 모양의 스텔스 드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드론이 이륙하자 스텔스 전투기 2대가 뒤따르며 편대를 이룹니다. 유인 전투기에는 조종사가 타고 있지만 드론에는 조종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중국 공군 창설 76주년을 맞아 공개된 훈련 영상입니다. 영상에 등장한 스텔스 무인기 궁지 11은 앞서 열병식 등을 통해 외관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실제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궁지 11은 정밀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적 방공망과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자전 능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군은 AI를 탑재한 늑대 로봇 군단이 인간 병사들과 상륙 훈련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번엔 공중에서 유무인 장비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선보인 겁니다. 미 공군도 이에 맞서 자율전투 드론을 개발 중이고 최근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F-22 등 최첨단 전투기와 팀을 이뤄 작전을 수행하고 머신러닝 기술로 조종사를 보조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이 차세대 무인 전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러시아의 고층 건물 위에서 대형 구조물이 떨어졌습니다. 철거 작업 중 벌어진 일인데요. 파편이 수십 미터까지 날아가 행인들이 다쳤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층 건물 위에서 갑자기 무언가 떨어집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주변은 흙먼지로 뒤덮이고 파편은 수십 미터까지 날아갑니다. 주변 차량의 유리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크라스노 고르스크 지역에서 건물 철거 공사 중 대형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1명이 돌에 깔렸고 여성 1명은 날아든 유리 파편에 맞아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엄청난 흙먼지 바람이 일더니 물 위에 있던 다리가 힘없이 무너집니다. 폭삭 주저앉은 다리는 형체를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중국 서부 쓰촨성의 홍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산사태로 인해 다리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다행히 붕괴 하루 전 당국이 통행을 제한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스촨성과 티베트 지역을 연결하는 홍치대교는 총 길이 750m의 대형 다리로 올해 1월 보수공사를 마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에 자고 있던 승객들이 급히 탈출합니다. 버스 앞쪽에선 엄청난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인도 텔랑가나주 나르곤다 구역에서 야간 버스 한 대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승객 29명은 대부분 자고 있었는데 불이 나자 서로를 깨우며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버스는 전소된 가운데 당국은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아이한테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더니 러시아의 한 건물에서 3살 아이가 엘리베이터 틈 사이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밀었더니 문이 뒤로 밀려버린 건데요. 장하연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아이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두 손으로 문을 밀자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뒤로 밀리면서 틈 사이로 아이가 떨어집니다. 놀란 아버지가 급히 붙잡아 보지만 아이는 이미 추락한 뒤였습니다. 현지 시각 8일 러시아 보로네시의 한 아파트 로비에서 3살짜리 아이가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추락 높이가 1.8m에 불과했고 현장에 있던 이웃이 엘리베이터 작동을 즉시 멈춰 아이는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송기 양쪽 날개 끝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기체는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돌아 결국 땅으로 추락해 폭발합니다. 기체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큰 물체도 함께 떨어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군인 20명을 태운 튀르키예 공군 수송기가 조지아 인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 사고로 탑승객 전원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수송기는 군 임무 수행 중 아제르바이잔을 떠나 튀르키예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당국은 수송기가 조난 신호 없이 갑자기 추락한 것으로 보고 엔진 이상이나 구조적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수능일인 내일 큰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고 안개와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7도, 대전 4도, 춘천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조금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빠르게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수험생분들은 체온 조절 10도로 얇은 옷 여러 겹 입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쪽 지역에 안개가 짙겠고요. 오전에는 중부, 오후부터는 남부에 미세먼지가 유입돼 호흡기 건강 유의해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비교적 포근하다가 다음 주 초에는 추워집니다. 서울에는 올가을처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